네,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 뵙는 분이죠. 백영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질병관리청의 네, 백영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용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정책에서 네, 어떤 말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 사실은 위드 코로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말이 없는데, 그거를 음, 정부에서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어떤 분은 A라는 개념을 생각하시고 또 네, 어떤 분은 B라는 개념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명확하게 용어정의나 이런 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흠,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음흠,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말들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일단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지금부터 질문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어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기점을 10월 말 11월 초로 잡고 있던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10월 말 11월 초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냐 하면 저희가 네.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한 70%가 1차 접종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이분들이 대체로 2차 접종이 되실 겁니다. 음. 그래서 10월 말 그다음에 11월 한 중순 정도가 되면 예. 국민들의 한 70% 정도가 2차 접종까지를 이제 완료를 하셨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국민들의 예방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 예. 접종의 효과들이 이제 나타날 거라서 그런 것들을 음. 감안하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하기 위한 논의들을 좀 음. 해서 예.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 생각 때문에 그 시기에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말 11초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적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냥 확 푸는 이런 일은 없을 건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접종률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치료제가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그러니까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선 구매를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와 비공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음. 아직은 이 먹는 치료제가 허가를 받거나 이런 제품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동향들을 정부에서 보고 음흠. 필요한 경우에 일부 이제 선구매 계약을 미국에서도 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먹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 제품들이 있고 음. 해외에서도 그런 음. 제품들이 있어서 네. 그에 대한 동향을 면밀하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조금 3상까지 가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음. 사전에 조금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옵션 계약 같은 것들을 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근데 여기서 같습니다. 좀 그럼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그 국내에서 뉴스가 많이 나왔고 저희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내 그 업체가 치료제 개발했다 이래서 셀트리온 이런 그 뉴스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내에서 개발한 셀트리온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사를 맞는 치료제입니다. 아, 근데 치료제가 먹는 치료제가 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 옛날 경험해 보면 우리 예. 그 신종 인플루엔자 때 예. 타미플루라는 것들이 있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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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까?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주사로 치료제를 이제 투입하는 경우에 대부분 조금 가정에서 하시기는 어려워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처방을 받으면 음. 본인들이 이제 댁에서도 이렇게 드시고 예. 그리고 경과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거라고 예.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무식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주사 치료제를 먹는 치료제로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저도 무식한 답변을 드리면 네. 근데 우리 그 제약업계에서는 예. 이게 뭐 아주 새로운 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음. 이게 투여하는 기전이 달라지는 것. 예를 들면 주사제를 뭐 경구제라고 얘기하는데 네. 먹는 걸로 바꾸거나 예. 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쉬운 방법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주사제로 우리 혈관에다가 이걸 넣는 거하고 예. 그 다음에 먹는 소화기 쪽으로 넣어가지고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게 쉬운 예. 기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제약업계에서들은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먹는 치료제 가격이 1인당 90만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니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현재는 저희가 아직 계약을 명확하게 체결은 안 했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단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백신 때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여기도 비슷한 논리들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9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도 비싼 거 아닌가요? 제약사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네,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사실은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먹는 치료제를 드시지 않게 되면 저희가 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생활치료센터를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과 그분의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는 거에 따른 비용들 계산하면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백신 접종 후에 이제 이상 반응이 발생을 하면 여기서 인과성이 인정되면 이제 정부가 뭐 치료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인과성의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이건 백신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당연히 그 치료비나 여러 가지 보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 인과성이 불충분하다라고 한 경우에도 이 백신하고의 관련성이 있기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왜 중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0만 원 범위 내에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 입원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 의료비를 지원을 했는데 그게 중증까지만 하니까 국민들한테 조금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WHO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25가지 정도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중증뿐만 아니라 경증까지도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간병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뭐 이거저거가 아니라 이제 그 WHO가 그러니까 지정하는 25개 병증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WHO에서 이게 특별 이상 반응이라 그래서 왜 심근염, 심낭염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이 중증이 아니라 경증인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콜롬비아에서 보니까 나왔다는 뮤 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내에서도 3명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들의 상태는 어때요? 지금 제가 그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분들이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정보는 받지 않은 걸로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해외에서 관심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뮤변이가 그게 중증으로 국내에서 막 발전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들 외국하고의 정보들도 좀 교류하고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영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었고요. 어제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릴게요. 현재 그 얀센 백신 접종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30세 이상 국민 가운데 2회 접종이 어려운 분 또는 조기 접종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